함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것도 아마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고 이 각각이 양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속도를 내볼 것이고 다행히 오늘까지 하면 이제 며칠 주말이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있겠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많이 하고요.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달려볼 거고요. 근데 막 달리기가 좀 그런 게 이것도 지수로그의 우리 로그처럼 약간 또 완전 새로운 체계에 대한 이야기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 로그끼리 더하고 빼는 연산도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도 약간 그렇거든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자꾸 째려보세요. 그래서 좀 친해지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될 거고 얘도 보시면 뭐 먼지 나오고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나올 거고 여기 가면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지수로그랑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해볼 텐데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단어들이니까 이것도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일반과학인데 일반과학에 대한 설명이 시작부터 이상한 말이죠. 시초선이고 동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초선은 뭐냐면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경이라는 건 이 그림 보시면 되겠죠. 시초선이라는 건 얘가 시작하는 선이고요. 동경이라는 건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직선인데 얘가 여기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돈다는 거야. 시초선은 가만히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X축의 양해 방향처럼 생겼죠. 얘는 가만히 있고 이 동경이라는 게 이렇게 돈다고요. 그랬을 때 시초선이랑 동경 사이에 요 각도 있죠. 이걸 나타내보고 싶다라는 건데 이걸 일반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요 녀석 시계바늘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면 한 바퀴를 다 돌잖아요. 그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대.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야. 예를 들어서 요 각도를 30도라고 생각해보면 진짜로 저 피의 각도가 30도냐라는 거야. 물론 30도일 수도 있는데 390도를 나타내봐.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750도를 나타내봐.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390도의 이유는 360도를 다, 한 바퀴가 360도인 건 알죠? 360도를 다, 미안해. 360도를 다 돌고 나서 30도를 더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두 바퀴를 돌면 720도를 돌겠죠. 그리고 나서 30도를 더 돌아가서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만 살펴봤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을 요 각도를 나타낼 때 보통은 이제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어떤 각도를 하나 골라서 즉 30도를 골라서 30도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딱 이렇게 생겼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쓰는 거다. 360도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안 돌았을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 혹은 거꾸로 돌았을 수도 있어. 어쨌든 몇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에서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얘를 나타내기를 말한 것처럼 정말로 30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30도를 더 돌아간 걸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다 돌고 나서 30도를 더 돌아간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뭐라고 쓸 거라고 360도를 몇 바퀴 돌았어. 그리고 나서 30도를 더 가서 멈췄다 라고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에 해당하는 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일반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60 곱하기 n 그리고 뒤에다가 실제 요 각도. 요 각도는 보통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를 고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했지만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요 각도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n의 정수도 할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름 호도법이에요. 뭐라고요? 깜짝이야.
요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각도를 재는 방법이에요. 각도를 재는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30도, 360도. 그래서 이걸 60분법이라고 하거든요. 시계 보면 한 바퀴에 60분이잖아요. 60분법이 몇 도, 몇 도. 우리가 쓰는 그 디그리라는 각도인데 요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건데 부채꼴 생각할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볼 거고요.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볼 겁니다. 그럼 요 호의 길이를 우리 보통 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구하죠? 그죠? 마음의 소리는 들었어. 이 원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원 한 바퀴에 해당하는 원주는 2파이 R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구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인데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뭐 중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했겠지만 귀찮거든요. 그리고 뭐 알파 맨날 구하라고 한 거 뻔하긴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2 파이 360도는 안 변해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요. R은 변하죠. 반지름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알파도도 변해요. 각도도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랑 각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반지름의 길이가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요. 이렇게 곱했으니까 반지름이 3배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되겠죠. 각도도 마찬가지. 각도가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요. 각도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것도 이제 옛날에 배운 얘기죠. 정비례. 호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랑 각도의 정비례 한다는 거야. 2배 되면 2배 되고 3배 되면 3배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냐면 얘도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고 얘도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거든요. 요 놈은 각도에 해당하는 단위이긴 한데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야. 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L이라는 걸 반지름에다가 어느 정도의 각도를 곱하면 만들어질지를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새로운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책에서 이거 세타라고 읽어요. 알파벳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세타라고 읽어요. 아무튼 요것도 각도를 주로 나타내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요 세타라는 각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의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요 길이가 R일 때 요 길이도 R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각도를 잘 돌리다 보면 요 때의 각 있죠. 요 때 딱 요 각도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 라디안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새로운 단위라고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요. 1 라디안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호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딱 같을 때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1 라디안 그랬으면 얘네 둘이 같은 거고 2 라디안 그랬으면 R하고 L이 이제 이거 2배가 되겠죠. 각도가 그냥 2배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나타낸 각도다. 그래서 호도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다시 원래 부채꼴 호의 길이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이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는 R이랑 각도만 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R은 원래대로 그냥 R로 쓸 거고 뒤에 붙어 있는 2파이 360도 분의 알파도 요거 다 합쳐서 뭐라고 나타낼 거라고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각도 체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라고.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으면 호의 길이를 너무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만 더. 이게 아니고 원이에요. 원도 부채꼴이니까 둘레 길이 얼마죠? 이 원의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2파이 r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요것도 반지름의 길이랑 각도를 곱한 거라고 치면 이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2파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를 2파이 라디안이야 라고 표현하면 이 한 바퀴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중심각의 크기랑 반지름의 길이를 곱해서 그냥 바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1라디안 요만큼이야. 2라디안이면 이만큼일 텐데 1라디안이나 2라디안은 사실은 각도로 나타내 보면 소수점으로 막 떨어져요. 무리수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2파이 라디안 이것도 하나의 숫자니까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이게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파이라는 숫자 대충 얼마인지 알잖아요. 3.14? 그러니까 이게 6보다 좀 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걸 숫자로 나타내면 6.28 라디안쯤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6.28이라는 숫자를 잘 쓰진 않아요. 파이라는 단위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길게 했는데 탄생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입장에선 이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360도라는 60분법의 각도랑 2파이라고 하는 호도법의 각도가 같은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비례식 같은 걸 푼다고 보시면 돼요. 180도에 해당하는 건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그냥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0도, 90도부터 해야지. 90도에 해당하는 건 90도에 해당하는 녀석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그냥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는 파이를 원주율 할 때만 생각했는데 이젠 이게 각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60도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180도가 파이니까 3분의 1 한 거잖아요. 3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생겼어요. 45도에 해당하는 건 90도를 절반한 거잖아요. 4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도 이거 자주 보는 각도라서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 무슨 표처럼 외우거나 할 게 아니고요. 이게 계산이 빨리빨리 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히 0도는 0 라디안입니다. 그죠? 이거 그냥 다 비례식이기 때문에 180도랑 파이랑 같은 거야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상한 각도 같은 거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비례식만 잘 기억하시고 단위가 새롭게 생겨난 것 뿐이지 뭐 각도를 재는 게 이상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 360도가 편하니까 아직 그게 눈에 익숙해진 거지. 이제는 라디안이라는 각도가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맨 처음에 했던 일반각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시초선 이렇게 있고요. 동경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각에 해당하는 걸 만약에 세타라고 보면 일반각으로 요 녀석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2파이가 한 바퀴니까 360도를 몇 바퀴 돌고 나서 세타만큼 더 돌아서 멈췄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것도 이렇게도 잘 안 써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2n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관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앞에 2n파이가 붙었다 몇 바퀴 돌았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이야기 한 김에 공식 한 두어 개만 더 얘기하고 피곤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호도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 호의 길이를 조금 더 편하게 나타내려고 산수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나타낸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 지저분하니까 다시 쓸게요. 요 식에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호의 길이를 나타낼 땐 2파이 r에서 360도 분의 알파 도 이렇게 생긴 걸 r 곱하기 360도 분의 2파이 알파 도 이렇게로 좀 바꿔서 써보면 호도법으로는 이거 어떻게 생긴 거다?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360도분의 2파이 곱하기 알파 도를 세타라는 문자로 그냥 바꿔치기 한 거예요. 새로운 각도 체계니까 말한 것처럼 360도랑 2파이는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단위를 바꾸려고 이걸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치고 부채꼴이니까 넓이도 보러 가보면 부채꼴의 넓이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얘도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체 원의 넓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도 얘처럼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를 세타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를 세타로 바꿔 쓸 거니까 그냥 파이밖에 없죠. 2분의 1 주고요. 요걸 2파이 360도 알파도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죠. 2파이가 필요해서 2분의 1 앞에 하나 했다고.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여기 하나 더하면 r 곱하기 세타가 l이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 r제곱에 r 하나랑 세타 하나를 엮어서 2분의 1에 rl이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 하나만 딱 구해볼게요. 60도? 뭐 3? 뭐 숫자가 더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다고 봐요. 60도라는 녀석은 60분법으로 60도인데 이거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몇 라디안이냐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에요. 60도면 180도를 3등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죠? 보통 라디안은 이게 또 너무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헷갈릴 텐데 호도법에서 각도를 부를 때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단위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괄호만 치는 거예요. 차원이 없는 녀석. 됐어요? 그냥 라디안이라고 말해도 안 쓴다고 라디안이라는 글자 자체는. 우리가 부를 때만 그렇게 불러요. 도는 이거 표시 안 하면 틀린 거잖아요. 많이 틀려봤죠? 초등학교 때. 이거 표시해야 되지만 라디안은 뒤에 쓰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60분법을 가지고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2파이 3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게 60분법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면 6분의 1이고요. 요렇게 하니까 얘 뭐 된다? 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다고? 반지름의 길이 3이고요. 중심각의 크기 3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그냥 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산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넓이도 구해볼까요? 파이 r제곱에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분의 9야? 2분의 3파인가요? 이게 넓이거든요. 근데 이거로 얘로 구해보면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누구라? 3분의 파이다. 3 하나가 약분되면 2분의 3파이다 라고 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산수를 미리 좀 해서 각도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하니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지 그냥 각도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걸 매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건 이거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냥 파이 그러면 180도라고 3분의 파이 그럼 60도라고 6분의 파이 그럼 30도라고 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냥 새로운 각도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책에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직 상악함수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뒤에 상악함수 얘기를 하기 전에 뒤에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일반각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거라서 요것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반각 이야기하면서 뭐 했냐면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고 이 사이의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동경 하나는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동경이 만약 두 개가 붙으면 걔네 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야.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파악이 될 텐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시초선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뭐 x축, y축이라고 할까요? 아예 원점을 출발하는 동경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뭐 알파라는 녀석이라고 볼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알파라는 녀석은 360도를 라디안으로 합시다. 2파이 곱하기 뭐 x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반각으로 나타내자면 베타라는 녀석도 2파이 곱하기 y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몇 바퀴를 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알파도 베타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알고 싶은 건 뭐라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살펴보면 뒤에 둘 다 더하기 세타가 들었죠. 그래서 이거 뭐 하냐면 둘이 빼버려요. 알파랑 베타를 둘이 빼요. 그럼 얘 누가 되냐면 2파이 곱하기 n이 돼요. 그래서 2n 파이다 이렇게 씁니다.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랑 둘이 지금 동경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각도가 완전히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한 바퀴 차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딱 두 바퀴 차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딱 세 바퀴 차이 나는 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꼭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둘이 똑같아도 마찬가지지. 2x 파이에 세타 더한 거고 2y 파이에 세타를 더한 거니까 둘이 빼면 딱 몇 바퀴 차이 날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빼면 2n 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부터 토할 것 같다. 그죠? 요만하게 그리는 걸로 봐서 이제 몇 개 더 그리겠죠. 제가 이렇게. 알파라는 동경 이렇게 생겼고요. 베타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지금 뭘 그린 거냐면 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각도를 세타라고 보면 얘도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한글로 안 썼지만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참고로 저기 유형 3번에 보시면 써 있어요. 그림은 없어요. 유형 3번에 뭐 말이 막 써 있는데 위에 박스에 보시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얘네들 써보면 알파라는 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2파이 곱하기 x는 당연히 정수예요. 거기에 세타만큼 더 간 거고요. 베타라는 녀석은 2파이 곱하기 y에서 세타만큼 거꾸로 간 거예요. y 바퀴를 돌고 나서 거꾸로 세타만큼 가야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뺀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얘네 둘 사이 관계 찾을 땐 이제 뭐 해야 돼요? 알파랑 베타를 둘이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세타가 사라지거든요. 누가 된다? 2n 파이가 된다. 더 했더니 딱 몇 바퀴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노란 거는 노란 거대로 시초선까지 돌아온 다음에 세타 돌아간 거고 빨간 거는 시초선에서 거꾸로 간 거기 때문에 요만큼 둘의 각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딱 맞아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자면 그건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 식은 얘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번에 뭘 그릴 거냐면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인 녀석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파이 곱하기 x에다가 세타를 더 더한 거예요.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일단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 얘 이상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초선에서 파이만큼 더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예요.
파이만큼 더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네. 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선 어쩔 거다.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해야 세타가 사라지고 남는 건 뭐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다 그 얘기예요. n에다 정수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짝수 파이란 이야기고요. 얘는 홀수 파이란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 빨간색 동경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 납득이 가죠. 2n 파이는 몇 바퀴를 돌아서 다시 시초선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고 얘를 파이만큼 더 돌린 다음에 원래 이렇게 되죠. 얘를 파이만큼 더 돌렸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돌려서 멈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 녀석, 아이고, 얘는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볼 거니까 여기가 세타겠죠? 이거 누구냐면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주보고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상태. 알파를 똑같이 2파이 곱하기 x에 세타를 더한 거야 라고 보면 베타도 2파이 곱하기 y는 예이상 오는 거고요. 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뭐야? 시초선에서 파이만큼 돌고요. 그 다음 세타만큼 더 간 거예요. 파이만큼 더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둘 다 더하기 세타니까 알파랑 베타를 둘이 뺄 거고요. 빼면 누가 된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거 참고로 2n 파이 더하기 파이나 2n 파이 빼기 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몇 바퀴 차이 나는 거니까 정수만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봐도 둘이 180도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죠? 빼면 몇 바퀴 돌고 파이만큼 더 차이 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더하기 파이냐 빼기 파이냐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자리가 없네. 하나만 더 해야겠다.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요렇게 생긴 게 알파, 이번엔 요렇게 생긴 게 베타예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보면 이제는 요 각도가 세타인 녀석이 될 거고요. 이걸 나타내보면 이런 거야. 알파라는 건 2파이 곱하기 x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고요. 베타라는 건 2파이 곱하기 y에다가 이제 얘를 여기서 90도 돌고 세타 거꾸로 온 거야. 그죠? 90도라는 건 라디안으로는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다라고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야? 둘이 더해야죠. 알파랑 베타를 둘이 더하면 2n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녀석이 될 거다가 되겠죠. 세타는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제가 안 할 건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공식이라고 5개 이거 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60분법으로. 지금 요 그림 순서는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5개를 외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달달달 외우면 당연히 까먹지. 당장 시험 볼 거 아니고 내년에 볼 건데 내년까지 기억하겠어 이걸? 기억 못하죠.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건 그림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걸 머릿속에 남겨둬야 식을 금방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를 기억하셔야지 식만 단달 외워가지고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쓴 사람은 그 543번 문제 한번 보시면 54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타라는 동경이랑 7세타라는 동경이랑 일치한대요. 다 쓴 사람이 없구나. 천천히. 문제를 하나 좀 보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일치한대요. 둘이 일치한다는 이야기니까 빼면 2n파이다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둘이 빼보면 뭐 이왕이면 숫자가 좀 양수인 게 편하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둘이 빼면 7세타 마이너스 6세타. 얘가 누가 된? 아니? 7세타 마이너스 세타. 얘가 누가 된다? 2n 파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60분법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360도 곱하기 n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6세타가 지금 360 곱하기 n이다 그 얘기고요. 뭐 6으로 나누면 되겠네. 세타가 60도 곱하기 n이다 그 얘기인데 실제 세타는 어디 있대요?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들어있대요. n에다가 정수만 넣을 수 있거든. 정수 넣어서 90이랑 180 사이에 들어있는 거 60n 누구예요? n이 2밖에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60이니까 안 되고 3 집어넣으면 180이라서 안 되잖아요. 그죠? 가능한 n이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타가 120도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20도짜리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7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막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멈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눈으로만 보면 뭐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또 옆으로 가볼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4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둘이 더하면 2n파이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그죠? 5세타가 2n파이다 그 얘기니까 이걸로 세타의 범위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도요. 세타랑 6세타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하니까 원점 대칭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얘는 둘이 빼면 2n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문제 보는 김에 이것도 보고 갈까요? 540번인데 자주 하는 실수를 되게 자주 하는 문제예요. 처음 푸실 때 뭐냐면 세타가 3, 4분면에 가기래요. 그랬을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3, 4분면의 각도가 있다고? 그럼 이걸 반띵하면 요거를 반띵하니까 한 요쯤에 있을래나? 2, 4분면이라고 대답하시면 땡! 땡! 다가 아니다. 왜? 3, 4분면에 있는 이 동경은 각도가 얘일 수도 있는데요. 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라는 건 이 앞에 일반각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붙어 있다고? 2n파이가 붙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누가 더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 4분면이라는 건 물론 180도 그러니까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를 세타를 나타낼 때 좀 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파이만큼 더 간 거랑 2분의 3파이를 더 간 거 사이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몇 바퀴를 돌아서 거기서 멈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해가 와야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물어본 건 2분의 세타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n에다가 정수 넣을 거니까 n에다 0부터 넣어보면 n이 0이면 2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사이예요. 참고로 2분의 파이는 90도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4분의 3파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n이 만약에 1이면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 더한 거니까 파이만큼 가고 나서 2분의 파이를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n에 1 넣으면 파이에서 4분의 3파이를 더 간 거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2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2파이에다 뭘 더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겠죠. 0파이나 2파이나 똑같거든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이제 n에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2, 4분면과 4, 4분면 이렇게 두 군데가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별로야? 별로지.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일반각이라는 건 이런 의미였다고요. 3, 4분면에 있는 각이야 라는 건 그냥 단순히 요만큼 돌아서 여기서 멈췄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아니고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멈췄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여기서 바로 와서 멈췄으면 요 안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 각을 반띵 딱 했을 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기 와서 멈춘 거였으면 이 각도를 절반 쳤을 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쟤처럼. 여기 있을 거라는 걸 그림으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파란색 각도를 절반하면 요쯤에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이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3, 4분면의 각이라는 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3, 4분면이라는 건 파이랑 2분의 3파이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2로 나누고 아니면 뭐 3으로 나누고 아니면 뭐 4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각도들을 찾아보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거요. 그 단원의 요 유형의 제일 밑에 거 542번 보시면 이번에 세타가 4,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라 이렇게 돼 있죠. 저렇게 푸는 거예요. 4, 4분면의 각이라는 걸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나서 그걸 3으로 나눈 다음에 n에다 정수들을 집어넣어 보면 가능한 각도가 어디 있는지 보일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542번 문제 하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유형 5번까지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대표 문제 1번, 4번, 5번 대표 문제도 하나씩 풀어보세요. 유형 2번, 3번을 같이 했으니까 542번 하고 유형 1번, 4번, 5번의 대표 문제 하나씩을 지금 풀어보십시오. 본격적인 삼각함수 하기 전에 몸풀기 하는 겁니다. 같이 보면 마지막 거 다 괜찮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거의 꼬박꼬박 나올 거니까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산수해야 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요거 부채꼴 이야기 나오는 거 요거만 좀 보면 호의 길이랑 넓이 나와 있을 때 중심각 물어봤거든요. 그냥 공식에 넣으란 이야기죠. 둘 다 호의 길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가지고 다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호도법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6파이래. L이 R 세타거든요. 얘가 지금 6파이다 그 소리 하는 거고 넓이래요. 넓이는 어떻게 생겼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12파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둘이 나누면 R이 나오겠네요. 그죠? R이 나오면 그걸로 세타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방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해보시고요. 저 마지막에 가보면 이 유형에 이런 표현 나와요.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는 건 호의 길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호의 길이에 반지름 두 개를 다 더해야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쓰는 각도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라디안 그러면 맨날 파이가 붙어야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꼭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아니야. 중심각의 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지만 1이라는 건 1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1라디안을 의미하는 거야. 그 1라디안은 뭐였다고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각도가 1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을 좀 잡자는 의미에서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60도짜리
중심각이 60도짜리인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요거 60도예요. 요거 R이고요. 요걸 L이라고 했을 때 L이랑 R이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다시 요 길이 R이에요. 요 길이도 R이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현을 이렇게 그었다고 보면 삼각형 보이죠? 뭐예요? 뭐야?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R하고 L을 비교해 보면 L이 조금 더 큰 거죠. 그죠? 그럼 요 정삼각형의 상태에서 내가 얘를 여기를 약간 이렇게 눌러가지고 구길 거야. 구겨. 약간 구겨. 요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요 상태가 1라디안이에요. 즉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약간 작아요. 딱 60도면 호의 길이가 R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러야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1라디안은 실제로는 60도보다 약간 작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180도에 해당하는 걸 180도에 해당하는 걸 파이 라디안 그랬잖아요. 봐봐요. 60도랑 1라디안을 비교해 보면 60도가 약간 크거든요. 그럼 3라디안 그러면 180도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그냥 세배한 거잖아요. 실제로 180도에 해당하는 각도 단위 라디안은 뭐였다고요? 파이였다고요. 파이가 뭐였다고? 3.14였다고. 뭐 이 뒤로 계속 가겠지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180도가 3점 몇 라디안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3라디안은 180도보다 약간 작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실제로 1라디안이 얼마냐, 3라디안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숫자로 나왔을 때 대충 느낌은 있어야 되잖아.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죠? 파이를 3.14라는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3.14에 해당하는 라디안의 크기가 실제로 180도니까 3라디안은 180도보다 약간 작겠구나.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시라고요. 느낌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니어도 말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밑밥을 깔은 거고요. 이제부터 삼각함수 시작. 인데 요건 밑밥은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때 하는 삼각비. 삼각비 뭐였죠? 삼각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직각삼각형 떠올라요. 직각삼각형. 그치? 삼각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돼요. 삼각비라고 말한 이유는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거든. 그죠? 삼각비에서 말한 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는 각도 정해져 있죠? 세 개밖에 안 써요. 뭐 30도, 45도, 60도. 그죠? 그 삼각비의 값은 다 기억이 나죠? 사인 30도? 에이 왜 그래? 기억나죠? 한번 쓰고 가? 쓰고 가. 네. 야, 이걸 모르면 구구단을 모르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그림도 기억나죠? 이 직각이 오른쪽에 있고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요게 사인, 요게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변의 길이에 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각도로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쓴다고요. 사인 30도 뭐였죠? 2분의 1. 얘는 현행이라 역시 다르죠? 2분의 1. 45도 뭐야? 2분의 루트 2. 다 알고 있는 거겠지 설마? 다 알고 있는 거겠지? 이제 아는 척 해야 돼. 얘 뭐죠? 좋아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얘 뭐죠? 루트 3네. 갑자기 왜 조용한 거야? 얘 뭐죠? 1. 얘는요? 루트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양새가 사인이 이제
요 1이긴 한데요. 요거 2분의 루트 1이라고 보면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 요렇게 순서를 뒤집으면 코사인 되는 거고요. 탄젠트는 우리 이거 저기 할 때도 했겠지만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탄젠트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분의 이거 하시면 얘가 나와요. 이 알고 있죠? 뒤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뒤에 나올 텐데 꼭지점을 이거 A, B, C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변의 길이 A, 여기가 B, 여기가 C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알파벳을 따와요. 그래서 사인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거 C분의 B고요.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요렇게니까 이거 C분의 A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니까 A분의 B예요. 그지?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나누기를 하시면 C가 약분돼서 A분의 B가 돼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요거 뒤집으시면 되고 분의 1 이게 다 하시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어차피 필요하니까 두 줄만 더 추가를 하자면 직각 삼각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 개밖에 못 썼는데 이제 삼각함수로 가면 얘가 좀 각도가 확장이 되거든요. 0도인 거랑 90도인 것도 삼각함수 할 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패턴이 아까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랬잖아요. 요 순서대로 하자면 얘는 2분의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그 얘는 2분의 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 요대로 뒤집어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긴 똑같이 코사인분의 사인 할 거니까 얘는 빵이고요. 코사인분의 사인 할 거니까 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삼각 B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오늘 하는 얘기는 또 외계어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건 삼각 B. 삼각 B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고? 직각 삼각형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삼각함수라는 걸 할 텐데 삼각함수 그러면 삼각형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름은 삼각함수인데 삼각형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얘는 원을 떠올려야 돼요. 원. 삼각함수의 정의 뭐냐면 원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보면 요 점의 좌표가 이제 R, 0이 되겠죠? 뭐 여기도 0,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을 텐데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고를 거야.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으면 요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R 되겠죠? 얘를 X축에 수선을 떨어뜨릴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동경 각도 우리 요거를 재잖아요. 그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볼 거예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삼각비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요 삼각형에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뭐 돼요? x예요. 요 길이가 뭐 돼요? y예요.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 보이네. 이거 가지고 저거 하는 거예요. 삼각비 할 때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드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R분의 Y다 그 얘기입니다. 코사인 세타 뭐 되는 거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R분의 X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 뭐 되는 거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X분의 Y가 되는 거다.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X하고 Y는 제가 2L을 돕자고 1, 4분면에다 그렸는데 꼭 1, 4분면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데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X랑 Y는 좌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분모에 있는 R은 반지름의 길이에요. 저건 무조건 양수예요. 그런데 X좌표나 Y좌표는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반지름분의 y좌표고요. 반지름분의 x좌표고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할 텐데 얘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삼각 함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수가 누구냐면 각도예요. 각도. 사인 세타라는 에서 살펴보면 세타가 변수야. 내가 넣는 내가 변하게 만들 거. 내가 세타를 변하게 했을 때 R은 반지름에서 변하지 않아요. Y 좌표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야. 이 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요 동경의 크기를 요 각도를 다르게 하면 제 손끝에 있는 점이 움직이겠죠. 그 점의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낸 게 이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야. 얘는 뭐라고?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어떻게 변하니? 이를 나타낸 게 이거란 이야기예요. 세타가 변하면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야. 함수라고 한 이유는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치역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정의역이 누구라고? 각도라고요. 누가 치역이라고? x좌표 또는 y좌표가 치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고요. 요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얘를 약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r이라는 걸 얘한테 줄 거예요. 좌변으로 던질 거예요. 그럼 이제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는 됐고요. 그럼 x 좌표랑 y 좌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이 x, y를 뭐라고도 쓸 수 있다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은 요 점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랑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가 이 점을 x, y라고 하는 이유는 0, 0에서 x, y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x, y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을 표현하기를 얼마큼 떨어졌어가 아니라 시초선 이렇게 있는데 야 요거랑 한 요 정도 각도 떨어져 가지고 3 정도 가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점을 정의할 때. 이 좌표를 나타낼 때 요 점을 그냥 여기서 요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야, 요 정도 각도로 요 정도 길이만큼 가면 있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면 얘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정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뭐 더 심각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결국 좌표를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각도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 그게 삼각함수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쓸 말이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반지름이 만약에 1이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 그걸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단위가 된다고. 유닛이라고. 단위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의 원인데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R이 1이고 R이 1이란 이야기야. 그럼 그 말 무슨 얘기야? 원 위에 있는 점 자체가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지름이 1이니까.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더 나오지 않겠지만 뒤에 가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그래서 실제로 세타를 변화시키면 x좌표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거 반지름을 1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단위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없어질 텐데 1로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1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됐다가 1 되고 0 되고 말 되고 0 되고 1 되고 0 되고 말 되고 1 바뀌겠죠. y좌표는요. 0에서 1 되고 0 되고 말 되고 0, 1, 0, 말 0, 1, 0, 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죠? 세타가 변하면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다음 주에 하겠죠 아마? 아니지. 다음 시간에 하겠죠. 아, 2교시. 좀 이따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 죽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시작한 거야. 지수로가 상관없잖아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아무튼 그래서 얘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이제 느낌상 이것도 이제 처음에 받아들일 때 약간 좀 거시기 한데 뭐냐면 우리가 삼각 비할 때요. 말하는 순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배우잖아요. 사인 먼저 하고 그다음 코사인하고 탄젠트 하잖아요. 그런데 x좌표가 코사인이에요. 사인이 아니고요. y좌표가 사인이에요. 얘가 사인, 코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사인이라고요. 그죠?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너무 뻔한 거예요. 부호 이야기하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오는 세타, 이 각도에 따라서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나는지인데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코사인은 x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탄젠트는 x좌표, y좌표 두 개가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1사분면이면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겠지. x좌표, y좌표 다 양수잖아요. 그 바람에 탄젠트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예요. 근데 2사분면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이제 x좌표만 음수로 바뀌죠. y좌표는 여전히 양수인 상태잖아요. 그럼 탄젠트의 부호는 어떻게 했어요? 음수로 바뀌었겠지. x가 음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요. 3사분면으로 넘어오면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야. 둘 다 음수잖아요. x좌표, y좌표가 다 음수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오히려 양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선 탄젠트가 양의 값을 가지고요. 마지막 4사분면은 y좌표 음수, x좌표 양수, 그 바람에 얘는 음수. 그래서 코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외우라고 한다.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고요. 여기는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이고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올, 사, 탄, 코 이렇게 하거든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외우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책에 써 있어. 부끄럽죠? 읽었죠?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있어? 이거 그냥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탄젠트인 거 알면 x좌표랑 y좌표의 부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몇 사분면의 x좌표, 몇 사분면의 y좌표 이게 부호 정도 아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거 지우는 게 아닌데. 그 밑에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삼각형 다시 보시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걸 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x가 r 코사인 세타였어요. r 코사인 세타 제곱한 거랑 y가 r 사인 세타였거든요. r 사인 세타랑 더한 게 뭐 된다? r 제곱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r 제곱식을 다 약분을 하면 누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우리 코사인 제곱을 쓸 때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이 제곱을 여기다 써요. 이게 코사인 세타 이거는 코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를 코사인 세타 제곱 그러면 세타 제곱에 코사인을 씌운 게 돼요. 그래서 제곱을 세타 뒤에 쓰시면 안 되고 코사인 뒤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제곱의 위치 조심하시고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고요. 얘는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겠죠. 얘가 얼마더라? 1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야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건 삼각비 할 때도 했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탄젠트 세타라는 건 결국 누구랑 똑같다고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하고 같다고요. 실제로 정의 자체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사인 하시면 r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책에 보면 나와 있죠. 기억하시고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이것도 하나 나와요. 요 위에 있는 식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1로 바뀌고요. 요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뀌어요. 이게 누구와 같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꽤 자주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얘를 꼭 외워야 한다기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머릿속에 넣어 둬야 되냐면 혹시 식을 간단히 해야 되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 탄젠트가 눈에 보이면 이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식이 눈에 들어오면 이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야. 그래서 그냥 1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눈에 들어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뭔가 정리를 하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라고 해봤자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1이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반대로 1 자리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넣어서 식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써먹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짬뽕한 얘가 자주 나오지만 특별히 외워두실 필요 눈에 찍혔으면 찍은 건데 굳이 막 달달 써가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얘보다는 이거 두 개가 당연히 훨씬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고 문제로 가서요 몇 개만 보자고요. 처음 보는 거니까 혼자 하기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유형 6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점과 점 P 12,-5를 지나가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뭘 떠올리라고? 원을 떠올리라고요. 원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이 있고요. X축, Y축이 있고 점 P가 12,-5래요. 요쯤에 있겠지 뭐. 그죠? 여기 요 점의 좌표가 12,-5예요. 반지름 길이 얼마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수잖아요. 5 대 12 대 13. 반지름이 13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하, R은 13이고 X는 12고 Y는 마이너스 5다 그 얘기네요. 그죠? 사인 뭐였다고요? R분의 Y. 코사인 뭐였다고요? R분의 X. 탄젠트 뭐였다고요? X분의 Y. 다 집어넣으면 끝나네요. 그죠?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였다?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였다. 아이고. 유형 7번 중요하다고 뭐가 한참 나와 있는데 이 뭔 소리야 이거? 사인, 코사인 둘이 곱하면 양수래요.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하면 양수래요. 이 탄젠트도 그냥 곱해도 되지만 탄젠트 자체가 원래 누구랑 똑같다고? 코사인 분의 사인하고 똑같다고. 이거. 그죠? 그럼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사인 되는 거지 뭐. 코사인은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사인만 남겠지. 그죠? 사인 세타가 양수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도 양수겠네.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몇 사분면이다? 1사분면이다 그 얘기지.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완전 쉬운 거지. 그래서 밑에 가서 보면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 1학년이구나.
지금 하고 있는 1학기 때 했던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제곱의 루트 뭐야? 절대값이죠. 또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루트 사인 분의 루트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의 사인 분의 코사인이래. 뭔 얘기다? 누가? 아래 것만 양수고요. 위에 거.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 그죠? 사인이 음수, 코사인이 양수. 몇 사분면이다? 4, 그지? 코사인 x좌표, 사인이 y좌표. x가 양수, y가 음수. 4사분면이다. 이 4사분면이라는 이야기라고요. 4사분면에 해당하는 거 A, B 나타내보래요. 4사분면이니까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간단히 하세요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식을 간단히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리고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간단히 하라는 거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진짜 간단해지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하기 전에 일단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건 손댈 게 없으니까 내비두고 여기 탄젠트 있죠? 얘부터 좀 괴롭혀야지. 뭘로 바꿀 거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먼저 보면 귀찮아서 그냥 CS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1이고요.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 여러분 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니들은 다 쓰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번분수 해결하려면 분자랑 분모에 코사인 하나씩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빼기 코사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간단히 할 방법이 없어 보이죠? 탄젠트는 없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데 뭐 이 상태에서 사인 제곱이 어디 있고 코사인 제곱이 어디 있어? 심지어 1도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얘는 간단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있는 녀석은요. 탄젠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건 없는데 문제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한 게 1이거든. 분자에 보니까 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쓰든지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쓰든지 이런 건 되게 많이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을 코사인이나 사인에 관한 식으로 통일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분모에도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야. 이 사인 자리에다가 이런 거 잘 쓰지 않아요. 루트 씌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인 값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저식에다 뿔말하고 쓸 거야? 이상하잖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걸 하나의 사인이나 코사인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하려면 최소한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통일을 할 수 있는데 분자는 괜찮지만 분모의 요거 때문에 이건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합을 1로 바꾸는 건 힘들어. 대신에 뭐 할 거다?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다. 오히려. 여기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다. 그럼 분모 뭐 된다? 완전 제곱식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다?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럼 분모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잖아요. 그죠?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생겨서 하나씩 약분이 되겠죠.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 이게 앞에 있는 덩어리네요. 얘랑 둘이 더하래요. 둘이 더하면 빵으로 날아가겠네요. 부모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히 하면 이라는 건 대부분 요 기술을 쓰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숫자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어려워. 그 옆에 있는 것도 볼까요? 568번이에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마이너스 4래요. 3, 4분면이라는 걸 보니까 삼각 B 아니고 당연히 삼각 함수고요. 코사인이 나왔거든요. 일단 삼각 함수니까 뭘 떠올린다고? 원을 떠올린다고요. 게다가 코사인 세타래요. 코사인 세타는 뭐랑 관련 있는 거라고요? X좌표랑 관련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간편하냐면 원이 있어요. X축이고 Y축이야. 3, 4분면의 각도래. 그런데 코사인의 값이 이거래. 반지름이 얼마란 이야기다. 코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다고? R분의 X. R분의 X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반지름이 5구나. X좌표가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요. 여기에 X좌표 마이너스 4가 있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5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요 각에 해당하는 게 세타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즘에 좌표는 실제로 찾아보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5고 X좌표가 마이너스 4면 Y좌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어야지. 그래야 직각삼각형 될 거니까요. 3, 4분면 그랬으니까 Y좌표도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시 사인이랑 탄젠트 찾으래요. 사인 뭐겠어?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3 되겠죠? 탄젠트 뭐예요? X분의 Y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참고로 이거는 계산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반지름이 5라고 생각한 건데 꼭 반지름이 5가 아니어도 돼요. 아예 그냥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X좌표인 거야. 여기에. 반지름은 1이고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야. 그럼 Y좌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래야 1이 되니까. 원점까지의 거리가.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사인 세타구나. 분해하시면 탄젠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단위원으로. 근데 이제 어차피 산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R분의 X인데 뭐 그냥 R을 얘라고 보고 얘를 X라고 보자. 라고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572번)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그 곱셈 공식 할 때 우리 왜 역수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가나? 이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나와 있고 A 곱하기 B가 나와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찾을 수 있죠. 이거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건 굳이 얘네 둘이 곱한 게 나오지 않아도 찾을 수 있죠. 곱하면 숫자가 1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얘는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뭐 이런 거 찾으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둘이 곱해봤자 일정한 걸 알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어도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만 나왔잖아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와 있는데 우린 이걸 알죠. 이게 얼마라고? 1이라고.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이게 1인 걸 알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다? 얘를 찾을 수 있다. 그럼 결국 얘랑 얘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거 찾으란 얘기야. 뭐 합차 같은 걸로 쪼개면 사인 빼기 코사인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값을 물어보는 경우에도 얘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빨리 풀어보면 얘 나와 있고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이게 너무 막 쓰고 있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긴 거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 4분의 1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값 자체는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이거 왜 찾았냐면 얘 때문에 그런데 얘 지금 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랑 사인 빼기 코사인을 찾아야 돼요. 그죠? 얘는 나왔잖아. 2분의 1이라고. 얘를 찾아야죠. 이것도 뭘로 찾을 거야? 제곱해서 찾아야지. 그죠? 이거 제곱하면 누가 돼요?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야. 그럼 이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이고요. 얘는 1이죠? 얘는 8분의 3이었으니까 더하기 그렇죠? 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사인 빼기 코사인은 2분의 루트 7일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일까?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이거 산수한 결과가 이거야. 이 문제에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양수냐 음수냐 그 얘기예요. 둘 중에 뭐다? 2, 4분면이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에서 음수 뺐어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 세타가 2, 4분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 요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있는 유형 11번도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대표 문제 눈으로만 보시면 될 텐데 사인 코사인 두 개가 근이래. 두 근의 합이 나왔죠. 두 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죠. 우린 뭘 알고 있다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걸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요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딱 맞네.